안녕하십니까. 신인견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 우리 군대에 뭐 보급이 왜 이래 늦는지, 참 안전 뭐 이런 게 왜 이렇게 잘 안 되는지 그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방탄 헬멧 바꾸는데 20년, 우리 군 그렇게 가난한가? 라는 주제입니다. 방탄 헬멧. 여러분들 뭐 예전에 철모도 써보셨고 또 하이바라고 하는 것도 써보셨고 다 그렇죠. 그걸 이제 이른바 방탄 헬멧이라고 하는데 그게 정말 방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 이병희 상사입니다. 이분이 1996년도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 때 그 토벌 작전에 활약을 하셨던 특전사 대원입니다. 당시 중사였고 전사를 하셨기 때문에 상사로 추세했습니다. 한번 이분의 행적을 보면 상업급 잠수함에 탑승한 북한 특수부대 26명이 강릉 일원에 침투했고 49일에 걸친 토벌작전 끝에 북한군 24명이 사망했고 그 중에서 15명이 사살됐습니다. 그리고 1명이 생포, 1명은 도주한 사건이죠. 한국은 이 작전 투입된 군인 11명 등 총 17명이 사망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 고 이병희 상사가 있습니다. 이 이병희 상사는 특전사기 때문에 이제 북한군 그 특수부대가 막 도망가고 있는 그런 지역을 먼저 가서 차단하는 뭐 그런 역할들을 했겠죠. 그래서 헬기 레페를 하던 중에 북한군 특수부대가 저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탄 헬멧을 쓰고 있었는데 그 방탄 헬멧이 앞과 뒤로 그냥 관통을 해버렸습니다. 앞을 관통해서 머리를 관통하고 그리고 뒤를 관통해서 총알이 뒤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즉사했죠. 그러니까 방탄 헬멧이 방탄 기능만 제대로 되어 있었다면 그렇게 정말 불행한 일을 안 당했을 텐데 방탄 헬멧이 얼마나 성능이 안 좋았으면 앞도 관통하고 뒤도 관통하고 나갔겠습니까? 한 200m 거리에서 쐈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 야, 이거 우리 군의 방탄 헬멧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논의가 시작된 것이죠. 1996년도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7년 후에 이제 국정감사였습니다. 나일론 방탄 헬멧 논란이 있었죠. 이 사람이 당시 그 한나라당 국회의원 강창희 의원인데 지금 이제 우리 육군이 쓰고 있는 방탄 헬멧을 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권총 이런 그 표시가 있는데 자 보시겠습니다. 2003년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강창희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군용 및 사제 방탄 헬멧의 8m 거리에서 권총탄 사격결과 한국군 헬멧만 앞뒤로 관통된 사실을 공개하고 조속한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남재준 대장이 뭐 빨리 개선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그 한국군의 방탄 헬멧은 권총을 쐈는데 앞과 뒤로 관통이 되어버리고 미군 헬멧 그리고 우리 한국의 중소기업이 해외로 수출하는 헬멧 이런 것들은 관통이 안 된 겁니다. 이거는 뭘 의미합니까? 한국군이 안이하게 방탄 헬멧에 어떤 그 관심이 크게 없었다. 아니면 뭔가 비리가 있었다. 뭐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한국이 만드는 제품인데 한국군이 쓰는 것은 권총탄이 관통이 돼버리고 똑같이 한국이 만드는 제품인데 한국 어떤 회사가 해외로 수출하는 그 헬멧은 관통이 안 돼요. 그렇다는 것은 그러면 뭐 그 모 방산업체에서 군에 납품을 할 때 일부러 뭔가 방탄되게끔 만들었겠습니까? 아니죠. 군에서 요구한 성능 그대로 뭐 두께는 얼마 뭐 어떤 그 강도는 얼마 이런 식으로 다 해놓은 것에 그에 맞추어서 납품을 했겠죠. 그러면 애초에 그 요구 성능이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국군이 쓰는 방탄 헬멧은 사실은 뭐 철모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합성 섬유입니다. 합성 수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압축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권총탄마저도 관통이 돼 버린 겁니다. 이게 이제 2003년도 일이고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남재준 장군이 개선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로부터 16년 후 올해 불과 이제 제가 가장 최신의 사진을 찾다 보니까
지금 공개된 사진 중에서 우리 육군 제72사단이 혹한기 훈련하고 있는 며칠 전의 사진이죠. 사진을 이제 인터넷에서 다운을 받았는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 군인들이 쓰고 있는 이 그 헬멧은 신형 방탄 헬멧이 아닙니다. 즉 2003년도 이전에 생산된 그 권총탄에도 관통됐던 그 헬멧하고 같은 겁니다. 거기에다가 커버만 지금 신형 무늬의 커버를 씌워놔서 뭔가 신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신형이 아니에요. 16년이 지났는데 방탄 헬멧 바꾸겠다고 한 지 16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 모양입니다. 기가 차는 일이죠. 자, 방탄 헬멧이 왜 중요할까요? 2016년 올란도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의 그 플로리다주죠. 거기에 있는 이제 올란도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16년 6월에 미국 올란도에서 IS 추정범에 의해 발생한 대규모 총기 난사 사건에서 출동한 그 특수부대 스와트 대원이 범인의 SIG MCX 시그라고 하는데요. 그 소총에서 발사된 5.56mm 탄에 머리를 맞았으나 방탄 헬멧 덕분에 목숨을 건진 사건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시그라고 하는 이 총이 그 미군이 쓰고 있는 M4 그 소총을 이제 또 따로 개조한 거예요. 그래서 민간에 팔고 있는 소총인데 방탄 헬멧을 정통으로 이제 이마에 맞은 겁니다. 저기 총에 맞았는데 이게 관통이 안 되어서 그냥 조금 뒤로 밀린 거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스와트 대원의 이마에 찰과상만 입었습니다. 멍만 든 거죠. 만약에 우리나라 방탄 헬멧이었다면 그냥 앞뒤로 다 관통해서 이 스와트 대원은 즉사했겠죠. 바로 이게 장비의 차이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방탄 헬멧처럼 근거리에서 또는 원거리라 하더라도 소총단에는 원거리라 하더라도 관통돼 버리고 권총탄에는 근거리에서 그냥 관통돼 버린다면 스와트 대원들이 어떻게 마음 놓고 적진에 또는 테러범들에게 진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런데 내가 정말 얼굴만 정통으로 안 맞으면 살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막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장비의 질 차이입니다. 그러면 방탄 헬멧이 되게 비쌀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방탄 헬멧 하나에 한 25만 원에서 27만 원 정도 합니다. 그게 있으면 혹시나 전쟁이 발생했을 때 또는 불의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리 군인들의 또는 우리 경찰 대원들의 생명을 수십 명 또는 수백 명을 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16년이 지난 지금에도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선을 하겠다고 하는 이것들이 그러면 제대로 개선되는 것이냐? 이거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 관통이 되었던 우리 구형 방탄 헬멧이에요. 그게 이제 이렇게 지금 바꾸어 나가고 있는 중인데 2017년 기준으로 제가 뭐 공개된 자료가 17년 분이라서 17년을 인용을 했는데 2017년 기준으로 14년 17년이니까 14년 지난 후죠. 보급률이 36.5%입니다. 63.5%는 아직도 이 구형을 쓰고 있는 겁니다.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25만 원짜리 방탄 헬멧을 생명 때문에 바꾸겠다고 했는데 무려 14년 동안 36%밖에 못 바꾼 거예요. 63%는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워리어 플랫폼, 아미 타이거 4.0 이렇게 해서 차기 어떤 그 방탄 헬멧으로 다시 이렇게 옮아가는데 이게 이제 2022년까지 하겠다. 뭐 또는 그 이후에 하겠다. 이런 그 헬멧이에요. 근데 과연 될까?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왜냐?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예산이 제대로 될까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계획들은 정말 제대로 된 계획일까? 그걸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방탄 헬멧, 이것은 뭐냐? 바로 미군이, 여기 미군입니다. 미군이 1980년대 썼던 프리츠 헬멧, 귀를 이제 덮어주고 귀에도 관통될 수 있으니까 과거에 2차 대전 때 독일군이 썼던 그런 형태의 헬멧을 이제 미군이 1980년대 보급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군이 쓰는 지금 36.5% 즉 권총탄에는 관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헬멧은
미군이 1980년대 보급하기 시작한 그 헬멧의 우리나라 버전이죠. 그래서 우리는 2014년 그리고 2019년 현재 미군이 1980년대에 보급했던 20년의 시공을 뛰어넘어서 그걸 지금 우리는 보급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아직도 이렇게 36%밖에 보급이 안 됐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제 1년여가 더 지났기 때문에 조금 더 비율은 늘었겠죠. 그런데 미군은 이렇게 보니까 이게 아직도 방탄 능력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무겁다. 그러니까 더 가볍고 더 방탄 능력이 좋은 것으로 바꾸자 해서 미크, 아크 이런 식의 헬멧으로 바꾸었어요. 2004년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2003년도에 그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되고 난 이후에 바꾸기 시작하려고 논의를 할 때 미국은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오다가 10년을 해오다가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겪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또 무겁다. 더 가볍게 하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 미군은 또 개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육군의 워리어 플랫폼 그리고 아미 타이거 4.0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이 차기 방탄 헬멧이 바로 미국이 2004년도에 보급을 하기 시작했던 이 미크 아크 이 버전과 동일한 비슷한 그런 성능의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보다 항상 20년이 처지는 것이죠. 우리가 탄소 섬유 기술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미국 젊은이들보다 덜 아까운 존재입니까? 아니죠. 우리도 계획을 충분히 잘 세워서 이쪽으로 바로 가고 또 우리는 2024년도에 보급이 된다면 미국은 이 이후에 또 뭔가를 또 준비할 겁니다. 그 뭔가를 준비하는 것을 우리는 점프를 해서 거기로 가야죠. 왜 항상 미군의 20년 뒤를 따라갑니까? 미군은 우리보다 덩치가 더 큽니다. 훨씬 크죠. 그 인종의 특성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가벼운 것을 계속 추구합니다. 더 가벼우면서 더 강력한 방탄 성능을 계속 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뭐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 첫째 예산, 둘째는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다는 거.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미래전은 결국 시가전이 대세를 이룹니다. 평양, 개성부터 시작해서 평양까지 계속 도시가 이어지죠. 그리고 평양을 얼마나 빨리 진압하느냐. 이게 사실은 뭐 핵심이죠. 자, 그래서 우리 한국군과 미군이 합동훈련을 하는데 요즘 뭐 연합훈련 잘 안 하죠. 그렇지만은 해병대만은 지금 K맵이라고 해서 소규모 전술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 해병대와 미 해병대가 시가전 훈련, 소규모 K맵 훈련에서 시가전 훈련을 하는 사진을 인터넷에서 다운받았는데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미군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미군은 일단 전투고글을 쓰고 있죠. 전투고글. 자, 우리는 그냥 있어요. 어디서 눈이 뭐 튄다든지 하면은 우리는 바로 눈에 뭔가가 들어가서 눈에 조그만 티끌이라도 하나 들어가면은 제대로 된 전투가 되겠습니까? 미군은 전투고글을 쓰고 있죠. 우리도 워리어 플랫폼에 이제 전투고글 보급할 텐데 아직 어쨌든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보십시오. 맨손입니다. 미군은 어떻습니까? 전투용 장갑을 끼고 있죠. 자, 이 맨손 상황에서 갑자기 어딘가에 엎드려야 된다. 이럴 때, 뭐 발바닥에 뭐 돌뿌리라고 뭐 자갈 뾰족뾰족한 거 있으면 엎드려 줄 수 있겠습니까? 그거 치우느라고. 바쁘겠죠. 그런데 미군은 그럴 때 얼마든지 엎드릴 수 있도록 장갑을 끼고 있는데 우리 맨손이에요. 그리고 미군 총 한번 보십시오. 레일 위에다가 뭐 조준경에 뭐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총은 정말 깔끔하죠. 깔끔해요. 또 결정적인 거. 미군은 방탄조끼를 입고 있습니다. 우리 해병대는 그냥 맨몸입니다. 우리 해병대는 뭐 빨간 명찰만 달고 있으면은 총알 아니라 뭐 대포알이 와도 안 죽습니까? 죽습니다. 그런데 미군들은 방탄조끼에 탄입대 이런 완전히 최신 스타일로 무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맨몸입니다. 기가 막힌 현실이죠. 물론 해병대도 그렇고 우리 육군도 그렇고 워리어 플랫폼 해서 이런 정도로 지금 가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우려하는 것이 16년 전에 그 방탄 헬멧
어떤 그 논란으로 인해서 빨리 바꾸겠다라고 한 게 16년이 지난 지금도 40%도 보급이 안 됐는데, 이 워리어 플랫폼, 해병대와 육군의 추가하고 있는 이 워리어 플랫폼, 그것마저도 미국이 20년 전에 했던 버전, 이 워리어 플랫폼이 과연 언제 제대로 되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미국 군인들은 그렇게 소중합니까? 우리에게는 우리 군인들이, 우리 아들들이 더 소중하다 이겁니다. 바꿔줘야죠. 그래서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 군인들도 마음 놓고 점프를 하고 전진무이탁을 하고 사격을 하고 뛰어나가고 적 앞에 근접전을 펼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나 관통 어디서든지 내가 총 맞고 관통당할 거야. 난 방탄복이 없으니까 파편만 튀어도 난 죽을 수 있어. 난 장갑이 없으니까, 난 무릎 보호대가 없으니까 어디 전진무이탁 하려고 하면은 자갈 돌뿌리 치워야 돼. 안 그러면 무릎 다 까져, 팔꿈치 다 까져. 이래가지고 무슨 전투가 되겠습니까? 탱크, 장갑차, 자주포, 전투기 이런 것들을 교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소중한 생태 같은 우리 아들들의 목숨을 직접적으로 책임지는 이 개인 장구, 이거 빨리 바꿔줘야 됩니다. 방탄 헬멧 바꾸는데 20년 아직도 모자라고 있는 이 군대, 이게 나라입니까? 군인들은 뭐 다른 나라에서 우리가 지금 뭐 데리고 왔습니까? 다 우리 아들들이에요. 제 아들도 지금 군대가 있어요. 둘째 좀 있으면 또 보내야 됩니다. 우리가 남이 아니에요. 우리 아들들인데 왜 그렇게 우리는 군인들의 목숨을 그렇게 허술하게 봅니까? 빨리 이 개인 장구 바꾸어줘서 언제 어느 때라도 자신 있게 전투할 수 있는 자신감을 심어주도록 뒷받침해 주는 것이 우리 국민과 우리 어른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군이 계획된 시간 내에 이 워리어 플랫폼, 즉 개인 장구 빨리 보급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성원해 줘야 됩니다. 자칫 또 관심 끄면은 또 뭐 산으로 가고 들로 가고 해가지고 20년 30년 걸려도 미국이 그나마 20년 전에 했던 이 장구마저도 또 물 건너가는 거죠. 우리 뭐 물론 방산비리다 뭐다 다 우리가 감시해야 되겠지만은 또 군이 제대로 계획대로 해가느냐 이것도 감시해야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이 또는 정부가 지원을 해주느냐 이것도 우리가 감시해야 됩니다. 오늘 데일리 디펜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